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29강이 되겠습니다. 29강 거기 위에 제3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입니다.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는 같은 2차 과목인 실무에서도 아주 잘 나오고 우리 법규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최소한도 2문제 이상 나온다 봐야 돼요. 실무 법규 합치면 2~3문제 정도 이상 꼭 나옵니다. 그만큼 입주자 대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간에 입주자 대표 여러분들 꼭 공부를 잘 해놔야 됩니다. 실무 법규 양쪽 다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구성. 그럼 입대를 구성한다. 즉 입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거기 4명 이상입니다. 입대인은 4명 이상이고 그 4명 이상이 뭐냐면 동대표.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동별 대표자입니다.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왜 하필은 숫자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4명일까? 3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4자 별로 안 좋은데 왜 4명 이상인 거 하니까 바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입대의 임원은 최소한도 4명 이상입니다. 입대 임원이 최소한도 4명 이상이니까 당연히 구성원 최소 인원이 4명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입대인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자, 소위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서 정할 수도 있다. 즉, 이 동별 대표자 말이죠. 이따 보면 동별 대표자는 직접 선거합니다. 직접 선거란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 뽑듯이 뽑는 거, 이게 바로 직접 선거입니다. 그렇게 뽑습니다. 동대표를 갖다가. 그 동대표 4명 이상이 구성되는 것이 입주자 대표입니다. 두 번째, 공구별 입주자 대표. 공구별 109, 209 이럴 때 109, 209 이럴 때는 어떻게 입대하느냐? 먼저 입주한 곳부터 입주자 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구가 입주하게 되면 합쳐가지고 다시 또 입대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하나의 공동특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입대를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공구 입주 이행자의 과반수가 입주했다. 이때는 다시 또 입대를 구성해야 된다. 이것이 공구별 입주자 대표가 되겠어요. 동별 대표자, 소위 우리가 부를 때 동대표 그러죠. 동대표가 무슨 뭐 경비원을 때렸다 뭐 이런 나오죠. 동대표 이걸 법적으로는 동별 대표자입니다. 또 어디서 또 입대 회장이 또 뭐 경비원을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떡하네? 동별 대표자입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동별 대표자는 거기 주민등록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 괄호 열고 최초로 입대입 뽑을 때 최초로 입대입 구성할 때는 6개월 된 사람 없잖아요. 처음 이사 왔으니까. 또 하나 있다. 뭐냐? 공구별로 할 때. 그래서 최초로 입대를 구성하거나 공구별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 때 이럴 때는 6개월 이상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등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중에서 뽑습니다. 즉 사용자는 동대표 못 됩니다. 입주자 중에서 뽑습니다. 사용자는 못 됩니다. 세든 사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선거한다. 마치 대통령, 국회의원 뽑듯이.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어떤 식으로 하냐? 거기 박스 안에 입후보자가 2명이 살 때는 다득표자 선출하고 한 명인 경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가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된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동대표 결격 사유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실무, 법규, 가장 노른자 부위입니다. 어떤 자는 동대표에 입후 못하느냐 그 뜻입니다.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한 자는 동대표 못 된다. 그 자격을 또 상실하게 되고 동대표가 될 수도 없고 자격도 상실한다. 모두 몇 가지가 있죠? 10가지.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10가지는 꼭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봐드릴게요. 1번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및 비한정 후견인. 이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권리 주체에서 행위 능력 같은데 의사 능력 같은 거 있죠. 여기서 공부 자세하게 했죠. 그겁니다. 그거. 잘 알다시피 미성년자는 이제는 만 19세 미만이죠. 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주택법 같은 데서는 금고 이상 실형사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2년 그랬잖아요. 2년이 지나지 않는. 그런데 여기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등등등등. 또 7번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하는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전비석. 원래 이 입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전비석도 입자가 될 수 있어요. 법상. 그러니까 입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소유자면 나의 부인도 동대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자니까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전비석이 입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동대표 나오려면 거기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서면으로 위임장 줘야 돼요. 그냥 구두로 제가 대신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그냥 딱 찍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서면으로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주의해야 돼요. 다른 건 말이죠. 5년 그랬잖아요. 9번은 4년입니다. 여기 나오죠. 해당 공동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몇 년? 5년이 아니에요. 이건 또 4년이에요. 왜 4년인지 굳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4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4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다른 건 다 5년 나가다 이것도 4년이에요. 3년도 아니고. 기타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밀린 사람. 그래서 연속해서 밀린 사람. 한 달 뗐다, 한 달 뗐다 이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대표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동대표 임기입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동대표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동별 대표자의 해임. 동별 대표자는 관리기각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 입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한다. 동대표 해임시킬 수 있어요. 과반수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동대표자 선출의 특례. 아까 동대표는 임기는 2년이고 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특별히 좀 다르다.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거. 특례. 이건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좀 다르게 특례를 집어넣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봅시다. 위 괄호를 하고 3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다. 후보자가 없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인데 2번 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동대표 후보자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두 번 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선거구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두 번 한 사람도 말이죠. 다시 이렇게 3분의 2 찬성해서 동대표 또 선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혼자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 이때 혼자 나온 사람이 옛날에 동대표 2번 한 사람이에요. 원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 해당 선거구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도 있어요. 3번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조건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좀 작은 거예요.
몇 세대 미만일 때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새로 생긴 제도다. 왜냐하면 이 동대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동대표 회장, 즉 입대위 회장은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대표는 좀 안 하는, 귀찮다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사람 또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해먹어도. 아주 현실적인 규정을 새로 집어넣습니다. 이어서 옆 페이지 임원입니다. 임원 선출입니다. 임원 선출. 아까 얘기했죠.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인은 구성원이 4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임원이 4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명 이상이다. 4명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임원 4명 이상입니다. 볼까요? 입대인은 동대표 중에서 임원 뽑습니다. 입대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임원을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해서 과반 찬성해서 임원 선출하겠는데 다만 구성원이 다 선출 안 되고 3분의 1만 선출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 선출된 임원의 과반수로도 찬성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 몇 명 이상이라고요? 4명 이상입니다. 볼까요?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 그러니까 기본이 4명 이상입니다. 주의할 것은 부회장이 없어요. 동창회 같은 데 부회장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없어요.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입니다. 부회장 없어요. 총무도 없고. 그렇겠습니다. 서기도 없고. 그 다음에 예외. 그래서 이렇게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대해서 뽑는 게 원칙이다. 간선제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직접 뽑는 경우도 있어요. 입주자들이 직접 뽑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거기 500세대 이상인 공동택인데 이때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서 동별 대표자 중에서 500세대 이상일 때입니다. 회장과 감사를 직접 뽑을 수도 있다. 회장과 감사를 입대해서 뽑지 않고 직접 뽑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아까처럼 1번 방법 입대해서 그냥 회장 감사 선출한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일 때는 직접 뽑을 수도 있는데 선출이 안 되더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입대해서 뽑게 된단 말이죠. 회장 감사를 갖다가 그 뜻입니다. 만약에 직접 뽑는다면 어떻게 뽑을까? 가운데 박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이다. 이때는 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다.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 임기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위원의 임기, 입주자 대표 임원 임기. 아까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원의 임기는 어떻냐? 임원의 임기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별 대표자 임기와 입주자 대표 임원의 임기는 별도 규정입니다. 비교가 되죠? 다음 업무. 임원들 업무입니다. 회장은 입대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이 당연하죠.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만약에 아팠다. 또 외국 나가서 장기간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때는 부회장이 없잖아요. 부회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사가 합니다. 이사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 한번 감사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동창회 같은 감사하는 일 비슷해요. 거기 3번, 4번이 감사하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해임. 임원들이 뭔가 잘못했다, 부정행위를 했다, 일단은 해임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임 방식입니다. 봅시다. 입대의 임원의 입대의 임원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구문에 따라서 방법으로 해임하게 된다. 거기 원칙적으로 입대의 뽑은 거, 원칙적인 거, 즉 뭐냐면은 입주자 대표에서 뽑은 임원입니다. 일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를 해임하면 되고, 다만 500세대 이상으로서 직접 회장 감사 뽑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임하느냐? 그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니까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입주자 대표회의니까 회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는 누가 소집할까요? 당연히 회장이 소집하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특별 소집 요건이 다만 이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하, 이거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아놔야 돼요. 다만, 즉 이건 특별 소집 요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 입대일을 소집해야 된다. 며칠? 14일 이내 입대일을 소집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장이 소집 안 한다. 그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특별히 소집하는 거, 14일 내 하는 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특별히 소집할까? 외워놔야 돼, 박스. 기억. 입대의 구성은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니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이 두 가지 외워야 됩니다. 입대의 구성은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회의록 작성. 우리가 뭐 이사회 회의록 있듯이 입대에도 회의록이 있습니다. 입대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 작성은 입주자 대표가 합니다. 회의록 작성은 입주자 대표가 하고, 보관은 관리 주체에게 보관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입주자 등이 와가지고 열람 청구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되고, 그거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돈 받고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이어서 의결. 입대인은 의결 기관입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협의 기관도 아니고 자문 기관도 아니고 심의 기관도 아니고 의결 기관입니다. 의결 기관. 그럼 의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과반수 찬성. 구성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된다. 구성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사항 모두 16가지 있죠?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잘 나옵니다. 몇 가지 좀 봐드릴게요. 다른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일단은 동그라미 13번 봅시다. 동그라미 13번. 장기 수행계획 및 안전관리기계 수립 또는 조정. 다만 이거는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거기 14번.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가지 다 아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동그라미 1번. 왜 설명을 드릴까? 관리계약의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관리계약의 개정안의 제안. 동그라미 1번.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왜 중요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약의 개정안의 제안입니다. 주의할 것은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개정안 제안. 그런데 여기서 제정안의 제안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개정안 제안이지 제정안 제안이 아닙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지 제정안의 제안이 아니다. 제정은요, 처음 만드는 거예요. 개정은 고치는 거예요. 이거를 제안하는 것이 제정안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계약 제정안은 누가 제안하냐? 이거는 사업주체가 제안합니다. 사업주체. 그러므로 제정안 제안하면 틀려요. 왜? 사업체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관리계약. 개정안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안 누구 하냐면 입대도 제안할 수 있고 또는 입주자 등도 제안할 수 있어요. 입주자 등. 이 둘이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대가 들어있죠. 입대. 예. 근데 제정안 제안은 누구만 한다고요? 사업체만 하세요. 사업체. 그렇기 때문에 제정안 제안은 들어가지 않는다.
개정한 제한이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타인의 권리 침해, 즉 입대위가 결의할 때 제3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입대위가 의결할 때는 공동택의 입자 등이 아닌 자로서 다른 사람들, 해당 공동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입자대표의 운영교육입니다. 입자대표 운영교육은 뭐냐면 그 구성원, 즉 동대표, 동별 대표자가 교육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뭘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누가 교육시키냐? 원래 그 명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위탁해서 교육시킵니다.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대 구성원에게 입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경우 입대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넘어서 봅시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 내용입니다. 거기 기억부터 비유까지 있죠.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괄호 2번입니다. 교육 시기 및 방법 등 해놨죠. 시장 등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외워놔야 돼요.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입니다. 매년 입대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 즉 운영교육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운영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간이냐?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매별 4시간 외워놔야 돼요. 매별 4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0일 전 체크. 다음 네 번째, 이 비용은 입자대표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입자대표의 운영비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시장 등이 필요할 때는 돈을 전부나 일부를 대줄 수도 있다.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서 5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왔던 것은 직접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제 뭘 직접 뽑았죠? 직접 뽑는 거. 자, 직접 선거입니다. 직접 선출이죠. 직접 선출. 뭐냐? 동대표,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는 직접 뽑았어요. 그런데 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일 때만 뽑는 경우가 있어요. 500세대 이상일 때만. 그리고 이사는 직접 뽑는 게 없어요. 이사는 직접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선출에 있어서 동별 대표자는 항상 직접 선출합니다. 그런데 회장 감사는 입대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직접 뽑는 경우도 있다. 입대해서 뽑는 건 간선이고 직접 뽑는 경우는 몇 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회장 감사 직접 뽑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모입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이사는 항상 간선제입니다. 직접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출이 바로 뭐와 관련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관련되는데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동별 대표자하고 얘도 회장 감사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회장 감사만 나오는 겁니다. 이사는 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 구성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 감사, 얘네들은 500세대 이상이죠. 그리고 동별 대표자 항상이죠. 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음에 여기 누구 빠졌죠? 이사는 빠졌죠. 왜? 이사는 항상 간선제니까. 즉
입대해서 뽑는 거니까 그런 얘기죠. 이어서 구성원. 그럼 선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그 다음 페이지 위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자기네끼리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한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 될 수 없어요. 첫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또 위에 해당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점에서, 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하지 않아서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위촉 500세대 이상 공동체일 때는 소속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갖다가 거기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결정, 의사결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구성 과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선거지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에 따른 선거관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머지 어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4절 공동택 관리규약 등. 관리규약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 중요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관리규약은 아까 봤다시피 여기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도 있고 제정할 때도 있습니다. 제정은 누가 제안한다고요? 사업체가 제안하고, 개정할 때는 입대인이나 입자 등이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듭니다. 자, 관리규약 준칙부터 보겠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이란 뭐냐? 한마디로 관리규약이 중구난방이다. 경기도 가면 이렇고, 또 같은 경기도 내에서 파주시 가면 이렇고, 고양시 가면 이렇고, 문산시 가면 이렇고,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위해서 정해놓는데 그것이 바로 준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규약의 준칙이라고 한다. 통일성을 위해서. 그러면 준칙을 누가 정하느냐? 준칙은 시도의사가 정합니다. 시험 좀 많이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된다. 이거 보겠습니다. 시도의사는 공동택의 입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동택의 관리 또는 사용하나요? 준거가 되는 공동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된다.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의사. 중요합니다. 이 경우 공동택 입자 등 외의자, 제3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 관리규약 준칙 내용이 거기 1번부터 27번까지 들어있죠. 이것도 나와요. 되게 많죠.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규약 준칙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입자 대표 의결사항인지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물어보거든요. 섞어서 물어봤을 때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봐드릴게요.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자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고, 또 거기 17번 회계, 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보니까 가리고 재정 보증하는 사항도 역시 들어있죠.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22번에 공동택의 어린이집인데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자 등 어린이집 임대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방자치단체 무상임대도 역시 포함한다 되어 있죠. 최근에 들어간 건 뭐냐면 최근에 들어간 건 23번 공동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위에서 쿵쾅쿵쾅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라가서 25번에 거기 24번 주민운동시설 헬스센터 같은 거 위탁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권 넘겨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25번에 혼합주택 단지 관련 사항.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이 섞였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6번 전자투표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이게 전자투표는요 미흡한 게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딱 불러가지고 다시 찍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공인인증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등등이 바로 뭐다고요? 관리계약 준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그라미 7번도 있죠. 동그라미 7번 볼까요? 입대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 다음은 괄호 입대 운영 및 윤리계획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리계약 준칙에 들어갈 내용 27가지 대순대로 많이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준칙은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의사가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계약. 그럼 이제 여기 준칙에 맞춰서 관리계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입주자고 사용자는 관리계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자, 그러면 재정이죠. 괄호 1번 재정. 밑에 괄호 2번은 개정. 요 차이점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관리계약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 개정. 재정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재정은 처음 만드는 누가 제안하냐? 제안은 사업체가 제안합니다. 사업 주체가 누구한테 제안하냐? 입주 예정자한테 제안합니다. 입주 예정자한테.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입니다. 처음 만드는. 재정은 처음 만드는 겁니다. 개정은 고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입주자고 사용자는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계약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지정할 때 어떻게 하냐? 공동대 분양 후 최초 관리계약은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가 제안하고 결정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된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어서 개정, 고치는 겁니다. 개정은 누가 제안하냐? 입대인이나 또는 입주자가 제안하고 입주자 등이 제안합니다. 보겠습니다. 제정된 관리계약을 개정할 때는 그 방법은 관리 방법 결정하고 똑같다. 관리 방법 결정이 어떻게 했었는데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똑같냐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하고 결정 어떻게 하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단 말이죠. 이렇게 위에 제정하는 방법, 밑에 가운데 개정하는 방법 절차 있죠? 꼭 비교해서 외워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혼합주택단지일 때 관리계약은 어떻게 정할까? 즉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단지는 관리계약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서로 협의합니다. 보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계약을 정할 수 있다. 이 정할 때 임차인 대표는 안 나타납니다. 임차인 대표는 대표가 아니에요. 다만 내부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하고 협의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대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그러나 임차인 대표는 같이 상의하는, 협의하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자하고만 협의하는 것이 나가서 분양주택 단지의 입주자, 사용자 같이 이렇게 뭐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누가 나간다고요? 임대사업자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셔서 관리계약의 효력입니다. 관리계약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뭐냐면 새로 이사 온 사람,
301호 A가 팔고 301호 A가 팔고 B가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때 B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거 관리계약 할 때 난 찬성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대로 지위를 승계합니다. 옛날 사람 거.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관리체는 관리계약을 보완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철거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유할 때는 무효된다. 즉 관리계약은 누가 보완합니까? 관리주체가 보완한다. 그래서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복사해달라면 복사해주는데 돈을 받고 해주죠. 거기 비용으로 자기 비용 복사해 가는 사람 비용이죠. 다섯 번째, 층간소음 방지입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새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집어넣는데 위에서 쿵쾅쿵쾅 하니까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그냥 서로 싸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당신 그럼 되겠어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질나니까 다시 내려가서 칼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넣어놨어요. 층간소음 방지 규정? 뭐 규정이 넣었다고 해서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간에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넣어놨어요.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할 때 당사자끼리 위층과 아래층 사람 서로 직접 하지 말고 관리주체한테 얘기하라. 관리사무소에. 관리주체한테 얘기하면 관리 주체가 이걸 중간에 얘기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갑니다. 거기 공동체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주정위회나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싸움이 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1번 거기 공동체 입자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인해서 다른 입자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무슨 도덕 시간 같죠? 윤리 교육 시간 같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이때 피해를 입은 입자 사용자는 밑에 측 사람들이 많죠. 이럴 때는 직접 쫓아가서 따지지 말고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그 피해를 끼친 그 위층 사람한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경우 조사도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때 이제 그 위층 사람은 그 권고에 따라서 관리처의 권고에 따라서 그 발생 중단 등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 돼 있죠. 계속 그래? 또 약 올라봐 하면 더 쿵쾅거리면 안 되죠. 네 번째, 이 경우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게 관리처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막 그런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어디 간다? 분쟁조정위원회 가게 되는데 어디에 가느냐니까 공동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또 하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관리처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등등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이거 교육한다고 누가 올지 모르겠네. 그렇다 치고 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알겠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나 직접 대면하지 말고 관리처한테 얘기하고 관리처가 중간에 이걸 잘 처리하고 처리가 안 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 가가지고 조정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분쟁조정위원회 안 가고 뭐 소송 걸어도 되긴 되죠. 조정위원회는 값이 싸고 빨리 끝나니까 조정위원회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관리주체 관리 업무입니다. 관리주체 업무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게 잘리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5절 관리주체 관리 업무는 그거는 30강에서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중간에 이게 강의가 잘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주체 관리 업무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관리 일반도 있고 관리주체 업무가 쭉 나오고 시험지 아주 잘 나오죠. 관리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 시험지 작년에도 나왔고요. 사업자 선정, 관리난 공개, 위탁, 또 관리 업무 지원, 또 관리 업무 감독,
또 가보니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30강에서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공동도 관리계약을 일단은 29강에서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층간소음이 마지막 들어있죠. 층간소음은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말고 관리체한테 얘기하고 관리체가 이걸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분쟁 조정위원회에다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주택법 규정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조정위원회 안 가고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우리 30강에서 제5절 관리체 업무를 갖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30강에서 뵙겠습니다.